이번 단어는 고체야, 솔리드. 세 가지 상 중에서 고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고체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이 나와. 솔리드라는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크리스탈, 솔리드. 요렇게 두 가지로 고체들을 분류를 해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한글로는 비결정질. 결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비결정질 고체. 비결정질이라는 건 뭐야? 결정이 아니다 라는 거고, 아래는 우리가 크리스탈, 즉 결정질 고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결정질 고체는 우리들이 더 많이 접했던 그런 고체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정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 우리가 물질의 종류를 봤을 때 결정하던 거 뭐가 있었어? 공유 결정 네트워크, 솔리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솔리드, 공유 결정, 크리스탈이라고 해도 되고 결정이니까. 근데 보통 솔리드라고 많이 하지. 얘가 공유 결합 으로 이루어진 결정성 물질을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온 결정, 아이오닉 솔리드, 그리고 금속 결정, 메탈릭 솔리드. 우리가 순물질의 종류에서 봤던 거, 이온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다? 결정질 고체에 속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뭘 추가를 할 수 있냐면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거든. 몰레큘러 솔리드. 얘는 분자 결정. 원래는 물질의 종류 네 가지 하면은 결정이 아니라 그냥 분자였잖아. 근데 분자 결정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분자성 물질이 고체 상태가 된 거야. 오케이? 요거 같은 경우는 분자성 물질이 고체 상태. 솔리드, 고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어? 그냥 얼음 같은 거. 얼음이 얼 때 육각기둥 형태로 규칙적이게 이렇게 고체화가 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 한다? 분자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요 위에 거 세 개는, 자, 공유 결정, 이온 결정, 금속 결정. 이거는 그 결정을 이루는 연결 자체가 뭘로 돼 있는 거야? 케미컬 본드, 화학 결합으로 돼 있는 거지. 케미컬 본드. 근데 이 분자 결정 같은 거는 뭘로 구성이 돼 있는 거야? 분자 간 상호작용력, 인터몰레큘러 가지고 이제 결정이 구성이 된 거지. 아무튼 요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결정질 고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 결정 뭐가 있어? 우리가 아는 것들 많이 있잖아. SiO2 지들. 또 뭐 있어? 이 동소체들 엄청 많지. 다이아몬드, 얘도 해당되는 거고, 그래핀 여기 들어가고, 그래파이트, 흑연도 요 결정에 들어간다. 그래파이트, 이런 것들. 이온 결정 뭐 있어? 가장 쉬운 우리가 뒤에서 주로 이제 볼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 CSCl, 이것도 여기서 나올 거고, 또 ZNS, 이런 것들, 이온 결합성 물질들이 이온 결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속 결정 뭐가 있어? 그냥 금속들, Na, 뭐 폴로늄, V, 철, 니켈,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지. 분자 결정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 얼음이 열 때, 또는 CO2 뭐 이런 것들, H2O2, 분자성 물질들이 이렇게 얼면은 뭐가 된다? 분자 결정이 된다. 요런 균일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결정이라고 한다. 그럼 비결정질 고체는 대체 뭐냐? 요 두 가지 분류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적어보면, 결정질 고체라는 거는 규칙성,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규칙성과 반복성을 띈다는 거. 근데 비결정질 고체는 그런 게 없어. 전혀 규칙성도 나타나지 않고 반복성도 없는 고체를 말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비결정질 고체,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short range, 그러니까 지금 뭐야? 뭔가 범위가 짧다, short range order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short range라고 하는 거, 비결정질 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는 고체인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얘는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고체들의 물리적 성질, 우리들은 그 물질의 성질들을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레인지 같은 경우는 물리적 성질을 일반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범위가 매우 짧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 자, 큰 조각이 있고, 우리가 요 조각의 성질을 지금부터 파악을 할 거야. 요 큰 물질의 성질을 파악을 할 건데, 우리가 분자 단위로 들어가면은 얘네들을 구성하는 입자의 개수가 몇 억이 아니지, 10의 23생 곱하기 뭐 진짜 엄청 큰 수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해석할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 단위를 딱 뜯어내가지고 얘의 성질을 알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성질이 A라고 했을 때 이 전체의 성질도 B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 얘를 연구하는 건데,
그치? 비결정적인 고체. 이게 이제 결정 같은 경우는 방금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연구를 해도 요게 전체까지 쭉 퍼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성질이 전체의 성질과 같다. 근데 비결정적 고체는 어떻게 되냐? 요 조그만한 부분의 성질과 또 이쪽을 뜯으면 얘의 성질과 이 성질과 B, C 다 다른 성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조각의 성질을 가지고 큰 조각의 물리적 성질을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이제 난이도가 낮은 일반화하기지 간단하게 배우는 거잖아. 이때는 이 비결정적 고체는 그냥 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볼 고체는 뭐다? 이 결정적 고체다. 그래서 요거 비결정적 고체는 우리가 손도 안 된 이유가 뭐다? 솔트 레인지 오더. 자, 솔트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일반화의 범위가 매우 짧다. 요 조각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는 크기가 한정적이다 이거지. 뭐 이 정도는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쳐. 여기는 대충 균일 해가지고. 근데 다른 부분은 얘로 일반화가 안 된다. 요거는 보통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냐면 물리적 성질이 성질의 일반화 범위가 매우 짧다는 게 어디다 써야 되지? 일반화 범위가 매우 짧다. 요게 입자들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입자 간 그 결합하는 결합력, 본딩 포스가 되게 불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쪽의 결합력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리적 성질을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범위가 매우 짧다. 일반화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비결정질 고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고체 시간에는 이야기를 안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 결정질 고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 결정질 고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떤 성질을 가지겠어? 얘는 레인지가 아니라 넓은 범위를 가지겠지. 롱 레인지. 반대지 완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화가 굉장히 쉽다. 우리가 조그만 조각을 연구를 해도 그거를 전체 범위로 일반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일반화 시킨다. 범위가 넓은 그 개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이용을 하냐? 결국 우리가 작은 단위를 큰 전체로 일반화를 시킨다 했잖아. 그 작은 단위, 그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라는 거야. 일반화가 쉽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라는 구조의 최소 단위 분석을 해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요 최소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해줄 거냐? 바로 되게 중요해. 유닛 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 줄 거야. 유닛 셀. 한글로는 단위 세포야. 단위 세포. 갑자기 왜 세포가 나와요? 세포는 그 생물에서 세포 아니에요? 여기서도 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 한글로도 단위 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단위 세포가 있을 때 단위 세포의 성질, 유닛셀, 우리가 줄여서 UC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 얘의 성질하고 뭐의 성질하고 전체 결정의 성질하고 어떻게 보면 된다? 성질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위에서 말했던 그 피지컬, 프로퍼티, 물리적인 성질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단위 세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위세포, 자 얘를 볼 건데 단위세포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막 단위세포를 정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도 어떤 규칙은 있을 거잖아. 요만큼의 뭐가 있는데 전체 결정이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나는 이걸로 나는 얘로 잡을래. 뭐 나는 세모로 뭐 이렇게 다 각기 다르면은 규칙이 없으면 요거조차 일반화가 안 될 수 있는 그 조각이 있을 텐데, 그치? 그거를 잘못 골라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이제 정해야 되는가 그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 단위 세포들을 평행 이동 시켰을 때 다른 세포와 셀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으로 가야 돼. 자,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어. 아래서 내가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두 번째, 점과 선과 면들이 이웃하는 세포끼리 이웃 셀과 점, 선, 면을 공유해야 된다. 즉, 이 소리는 어떤 소리야?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된다. 점선면을 공유한다. 다닥다닥. 이런 소리야.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래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파란색 원자랑 지금 빨간색 원자를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한번 배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파랑이와 빨강이가. 최대한 한번 예쁘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파랑이와 빨강이의 격자 점들, 그치? 이런 지금 모는 종이에서 겹치는 점들을 이렇게 하나는 파랑, 하나는 빨강 번갈아 가면서 표시를 했다. 요거를 우리가 2D의 결정이라고 한번 해보자. 2D 결정. 실제로 결정이라는 게 반복되는 구조라고 했지. 얘도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파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빨강.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유닛셀을 찾아볼 거다 이거지. 유닛셀. 우리가 유닛셀을 아무렇게나 결정을 하면 되냐? 안 된다 했잖아. 우리가 위에서 말한 규칙대로 한번 유닛셀을 잡아보자고.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다른 셀과 일치한다. 유니셀을 요렇게 네모나게 잡으면은 얘는 유니셀일까 아닐까? 요거 셀일까 아닐까? 얘는 유니셀이 될 수가 없어. 왜 그래? 얘를 그대로 옆으로 평행 이동을 시킨다 해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렇게 시키면은 어떻게 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아니라고. 왜? 여기가 파랑인데 여기가 파랑이 아니잖아. 빨강, 파랑. 이런 구조가 되잖아. 얘랑 얘는 지금 다른 세포인 거지. 그렇지? 얘는 세포로 그래서 유니셀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셀로 잡으면 안 된다고. 반대로 그러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다. 요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사다리꼴이 아니라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이렇게 유니셀을 정했다 해보자. 요거는 어때? 이거는 평행이동을 해봐. 평행이동을 해서 얘 셀에 똑같이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아래로 가도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좋은 유니셀이라고 해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맞지? 또 다르게 한번 잡아봐.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요거를 요런 식으로 몰라 대충 그려. 요건 어때? 유니셀 될 수 있지. 왜? 평행이동하면은 여기 이렇게 붙일 수 있고, 그렇지? 여기도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좋은 유니셀이다. 또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요렇게 크게 네모 요것도 가능하지. 이렇게 얘도 가능하다. 굿. 요거는 어떨까? 이거를 꼭 꼭지점을 안 잡고 요렇게 잡으면 어때? 이거 돼 안 돼? 요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파랑 빨강 이렇게 붙이면은 맞지? 파랑 빨강 그치? 근데 얘는 한 칸 위로 올라가 버리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뽀록이 나는 거지. 아, 얘는 빨강 파랑이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다. 유니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잡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반복이 돼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도 이게 유니셀인가 아닌가 할 때는 뭐를 봐야 된다? 평행 이동을 해서 다른 셀과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뭐야? 대칭 또는 회전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냥 평행 이동만 시켰을 때 얘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갖는지 그거를 보는 게 유니셀이다. 됐지? 됐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유니셀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얘를 3차원으로 여기서 2차원 예시를 했잖아. 3차원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그랬을 때 이 유니셀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상수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셀 파라미터